이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을 향한 삼성의 진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미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에 쐐기를 박는 한국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면서 바이든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넉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크게 공을 들인 필리핀마저 갑자기 미국산 무기,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게임 체인저로 급 유명세를 탄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를 전부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로 모두 대체한다는 폭탄 발표까지 하자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인지,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까지 직접 나서서 빼앗으려 했던 폴란드 원전 수주.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레그먼 최고 경영자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 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 뉴스에 따르면 프레그먼 CEO는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폴란드 전력공사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4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높은 지분 투자를 참여해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요. 보이체우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수원은 투자 경험이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난 기업이라며 한수원이 합작 법인의 지분 중 49% 정도를 투자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밝히며 미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말을 따라 한국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던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의 파격적인 발표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은 한수원과의 합작 법인은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현장 조사, 환경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인을 세우려면 지분 투자율, 멤버 구성, 원전 설계, 조달, 시공 계약일 등 3가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번 방한 기간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에 폴란드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라며 2035년에는 첫 번째 원전을 시운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 유일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미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국 뉴스 진행자가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라며 조롱에 논란이 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매체 롤링스톤 등은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BTS가 최근 백악관을 찾아 반아시아 증오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터커 칼슨은 이날 진행한 폭스뉴스 투나잇쇼에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라며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 팝 그룹을 초대했다. 라며 칼슨은 RM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오늘 반아시아 혐오 범죄, 아시아인의 포용,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토론할 한국 팝 그룹을 모셨네. 잘했어 얘들아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어서 BTS 초청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칼슨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백악관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언론조차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TS를 이렇게 조롱한 미국 폭스뉴스 아나운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아나운서 때문에 폭스뉴스는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됐고 결국 이 아나운서는 폭스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한국의 BTS를 잘못 건드렸다가 무릎을 꿇은 것은 미국의 폭스뉴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호주 채널 9 프로그램 2021은 세계적인 인기인 방탄소년단을 다루면서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조롱했습니다. 여자 진행자가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밴드를 소개한다 라며 방탄소년단을 한국의 원디렉션으로 언급하자 남자 진행자는 들어본 적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현지 코미디언 등 다수 출연진이 나와 비꼬는 말투로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습니다. 이 그룹의 인기를 남북 문제에 빗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한다면 한국전쟁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한국의 뭔가가 미국에서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다. 더 나쁜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 라고 빈정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1위에 오른 것을 두고 한국인 중 최초로 미국에서 1위를 한 그룹이라면서도 인상적인 것은 그중 멤버 한 명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춤도 굉장하다. 노래는 패스할 수 있다 라며 한 멤버가 노래하다 실수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의 UN 연설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아마 헤어스프레이에 대한 것이었을걸? 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심지어 한 출연자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하드코어라면서 한 번은 멤버 중 게이가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를 엄청 공격했다. 그냥 수학일 뿐인데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대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고 결국 문제의 호주 프로그램 채널 9은 영어와 한글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례나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산 무기를 꾸준히 대규모로 사던 필리핀에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고속기동포병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뒤집은 게임 체인저라며 필리핀도 한국산 무기 대신 이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겠다며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6발의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30일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례 연합 군사훈련 이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지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필리핀 바스코 섬 인근의 바시 해협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바스코 섬에는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도 배치됐습니다. 이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해마다 규모가 축소돼 실시됐으나 작년 6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훈련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정한 선박을 목표물로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 섬에서 모두 6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필리핀과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의 참관 아래 한국이 개발한 천무의 성공적인 발사가 공개되며 한국과 미국산 무기를 비교하는 전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이마스는 고작 20km 떨어진 거리에서 6발 중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가며 실패했는데요. 한국의 천무는 무려 200km를 날아가 표적에 모두 명중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의 탑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최대 사거리 80km에 230, 239mm 로켓탄 등을 운영하는 천무는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하이마스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대규모 수입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곳은 이 필리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원전 수주를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 몰아준 데 이어 이 무기도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7일 현지 매체 폴스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 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이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